통풍이라고 하는데 그 한간의 말로는 바람에만 스쳐도 그렇죠. 뜻이 아프다. 통증 통자에 바람 풍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래서 이제 통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걸려본 사람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네네. 궁금한 게 통풍이라는 게 완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통풍,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대사질환이라는 거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조절 개념입니다. 조절 개념. 이걸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체질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요. 당뇨 집안이 쭉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대사를 잘 못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몸에서 자꾸 남아 돌고 피를 타고 도니까 수치들이 올라가는 건데 증상이라든가 합병증이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만성질환, 대사질환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대사질환이라는 거는 체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생긴 분들은 이 체질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음식 습관까지 굉장히 좋지 않고 운동량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저하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더라도 계속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걸 계속 평생 관리를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잘 하다가도 또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은 바꿀 수 없으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완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걸 좀 잘 알고 꾸준한 관리, 그리고 관리가 좀 수월하기 위해서 기저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써서 좀 내려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치료 개념이라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풍이란 무엇이고 초기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통풍이라는 거 이름만 듣고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증이 없는 상태도 있어요. 질병이라는 게 꼭 정상 상태랑 질병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계치라는 게 있단 말이죠.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점점점 심해지다가 이제 병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만 통풍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무증상 통풍도 있어요. 정확하게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피 안에는 요산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무슨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긴 이제 결정체인데 이런 것들이 신장으로 배출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니면 요산이 많이 생기는 음식, 퓨린을 함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음식들을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배출이 다 되지 않으면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데 처음 몇 년간은 요산 수치만 계속 높게 나와요. 보통 6.0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조금씩 뭐 7, 8, 7, 8, 뭐 9 이렇게 돼. 근데 보통 9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지속이 되면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이란 뭐냐? 관절에 요산이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면서 관절이 땡땡 불어요. 주로 이제 하지 쪽으로 많이 오는데 엄지발가락에 가장 많이 오고 그 다음 발목 관절, 무릎 관절에도 좀 올 수가 있는데 무조건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오지는 않고요. 그냥 뭔가 불편한데 검사에선 이상이 없고 근데 피검사에선 요산 수치가 높고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통풍의 시작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관절이 다른 이유 없이 요산 수치만 높은 상태로 통증이 약간씩 있다라고 하면 이제 통풍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피검사에서만 높게 나오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부터 시작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엄청나게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땡땡 부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거의 걷지를 못해요.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이제 아예 깁스를 해가지고 통풍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면서 지내게 되시죠. 그리고 통풍을 걸렸으면 맥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알콜 제로 맥주는 괜찮을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술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성분들도 첨가돼 있잖아요. 알코올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맥주, 양주, 소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산이 생기는 거는 퓨린체, 단백질 중에 이제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그게 대사되면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 요산이 그걸 들어간 걸 다 배출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체질적으로 배출이 잘 안 되는 집안들이 퓨린까지 많이 먹게 되면은 통풍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린체가 가장 주 원인이기 때문에 맥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퓨린이 생기는데 무알콜 맥주 중에서도 알코올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퓨린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퓨린 맥주를 드셔야 통풍과 관련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 중엔 대부분 그냥 알코올만 빠져있지 무퓨린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알콜 맥주를 드셔도 생길 수 있다. 정확하게 무알콜이냐 무퓨린이냐를 좀 감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일반 맥주보단 나아요. 왜냐면 알코올 자체가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퓨린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알코올과 퓨린 둘 다 섭취할 때 가장 최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은 없지만 퓨린 성분이 있는 무알콜 맥주를 드셨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무알콜 무퓨린 맥주를 드셨을 때는 큰 상관이 없겠죠.
뭐 어렵네요. 그러면 통풍일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제일 중요한 거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음식들이 퓨린이 많이 함유돼 있냐 안 돼 있냐. 요즘 인터넷에 워낙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고퓨린 음식, 통풍 유발 음식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액상 과당, 주스라든가 음료수 은근히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거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치맥만 거의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풍하면은 치맥 굉장히 대표적이죠. 고칼로리 음식에다가 아까 맥주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맥주, 치맥을 먹으면 가장 유발이 잘 되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일반적인 거는 과당이에요. 과당, 과자, 음료수, 과일, 주스 이런 거에 다 첨가당이 들어갑니다. 근데 과당이 들어가면 통풍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등푸른 생선, 정어리, 고등어 이런 것들도 조금 요산 배출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통풍 예방법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유발인자를 갖고 있냐, 집안 내력에서 통풍이 있냐 하시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노력하면서 지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체질을 개선해서 뭐 유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갑자기 신장에서 뛰어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요산 수치가 내가 높지 않은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요산 수치는 6.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그 이상 7, 8, 특히 9가 넘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 퓨린 함유되는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치맥, 음주 중에서도 맥주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패리나 조개류, 그 다음이 인공적으로 과당이 첨가된 음식들,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빵, 인공당 같은 거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